창업자인 김범석 님께서 굉장히 요행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거의 당일에 의장직하고 국내 법인, 한국 법인의 의장직하고 등기이사를 물러나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사업주를 직접 경영 책임자를 직접 형사 처벌을 하는 거는 사실 뭐 너무 아시겠지만 인신의 구속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정말 기본적인 첨부 인권이 자유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강한 처벌인데 그런 것들이 남발되는 것은 아닌가. 예, 다음 뉴스는 일단 타이틀을 이제 알고 계시는 그 쿠팡 물류창고 화재 사건으로 촉발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이슈입니다. 너무 진짜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죠. 물류창고에서 대규모로 화재가 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심지어 이제 소방관도 순직을 하시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 빠른 배송을 강조하고 사실 굉장히 아마존스러운 아마존스러운 기업 이걸 윤리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굉장히 성과주의에 소비자만을 오롯이 바라보면서 소비자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뭐 벤더들이라든지 그러니까 공급하는 판매처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물류와 관련돼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환경이나 처우나 것들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은 사실은 지금까지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요게 뭐랑 맞물렸냐면 그 화재가 나고 이게 오비락일 수도 있는데 그 우리한테도 이제 이름이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 창업자인 김범석 님께서 굉장히 요행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거의 당일에 의장직하고 국내 법인, 한국 법인의 의장직하고 등기이사를 물러나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사실 대기업 집단 지정 관련해 가지고 공정위에서 하는 또 조사들이 있는데 그 조사에서도 그래서 뭐 외국인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름이 빠진 것 때문에도 논란이 한 번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요 뉴스와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글씨가 지금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이제 풀네임이고 찾아서 들어가시면 이제 법제처에서 그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해놓은 부분은 뭐냐면 이 법이 일단 올해 초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은 내년 초에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김범석 의장이 국내 법인에서 뭐 의장과 뭐 이거를 다 사퇴했다라는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내년 초에 이 법이 시행이 되는데 이거에 적용을 빠지려고 미리 손을 쓴 게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물류사고와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그 물류창고의 화재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는 않거든요. 이 법이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고, 제가 이제 관련 기사들이 많아갖고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사실 요거 관련해서 김범석 전 의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큰 기업들에서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창업자라고 하는 분들이 의장이나 등기이사 같은 어떤 공식적인 직함을 맡고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사실 고민이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이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표, 그러니까 사장, 같은 사람을 직접 처벌할 수 있게 해놨어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그러니까 그 전에 산업안전재해법이나 같은 경우에도 뭐 어느 정도의 의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인에게 뭐 벌금도 물리고 뭐 과징도 물리고 이렇게 되는 거지 사업자를 직접 처벌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뭐 법하시는 분들은 형사법이 너무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또 비판들을 많이 하시긴 하지만 어쨌든 이 대표가 직접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대놓고 잘못하는 경우 우리가 공분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어쩌다 보니 대형 사고가 됐는데 억울하게 또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어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연초에 통과가 될 때 상법이라든지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서 또 굉장히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 정리를 제가 또 정리
와, 정리요정 예, 오랜만에 예, 등장하신. 예, 조금 뭐 이렇게 정리를 아마 뭐 이 사안을 팔로우를 따라가신 분들은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잘 모르신 분들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내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실시가 되고 그리고 그러면은 예전에는 회사만 벌을 받았는데 이제 회사의 그 CEO 경영 책임자가 같이 잘못하면 이제 쇠고랑을 차는 그런 상황이 네. 발생이 하는데 굉장히 공교롭게도 그 지금 한 6개월을 앞두고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면 이 김범석 의장인가요? 이분이 네, 전 의장이죠. 한국의 이런 그 지위를 전부 다 버리고 나는 해외 사업에 전념하겠다. 이러고 이제 갔고요. 네. 그 다음에 쿠팡에 그 정말 중대재해가 일어났습니다. 쿠팡 물류창고에서. 근데 이제 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이분이 딱 그만두자마자 이런 일이 하필이면 생겨서 이게 선후 관계가 저는 화제가 나고 그날 바로 그만두셨는지 하여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전에 그만뒀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화제가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이제 높아진 거죠. 그리고 또 이 광주에서 왜 맞아요. 예, 뭐 버스를 덮쳐가지고 붕괴 사고가 붕괴 사고가 났죠. 났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사실 이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분야가 두 개 분야가 있는데 네. 중대산업재해가 있고 중대시민재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류창고 화재 사고는 이제 중대산업재해에 들어가는 거고 이제 광주에서 있었던 그런 붕괴 사고 같은 경우는 중대시민재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너무 공교롭게도 한 진짜 시행 한 6개월 정도를 남겨놓고서는 큰 사고들이 다 발생을 해서 그리고 이게 뭐 예외 조항이 공포 후 3년 후 그러니까 이게 작은 예, 50인 예, 미만의 50인 미만 뭐 사업장은 50억 미만 뭐 건설 뭐 업 이런 데는 3년 유예 조항이 있는데 이게 아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마 50인 예, 예, 그 네. 하도급해서 맞아요. 그 철거 업체가 굉장히 작은 업체다 맞습니다. 보니까 또 거기에 또 해당 사항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법률 그 의원들이 이 유해 조항도 다 없애야 된다 이러고 막 지금 예, 굉장히 이제 그러고 있는 난리가 났죠. 와중인데 그러니까 시행도 되기 네. 전에 개정안이 지금 두두두 네. 발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물타기를 하려는 거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사업주를 직접 그 경영 책임자를 직접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경영계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니까 좋은 말로 부담스러워하고, 굉장히 이거는 정말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마침 또 그 정경련에서 규제 개혁에 대한 그런 또 이제 그 기업들에게 서베이를 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6월 14일 보도 내용인데, 뭐 별로 놀랍지는 않습니다만 기업들의 불만족이 점수가 이제 지금 하향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래프로 보이실 텐데 3년 연속 커졌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안에서도 그 새로 생긴 규제들에 대한 부담이 2등을 차지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새로 생긴 규제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상법, 공정거래법, 그 다음에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정말 뭐 유족들도 그렇고 이걸 바라보는 시민들도 그렇고 어떻게 저런 일이 발생을 하냐, 정말 나쁘다,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그거를 정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예방에도 좋고 바람직하냐, 우리가 또 법치주의니까요 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사업주를 직접, 경영 책임자를 직접 형사처벌을 하는 거는 사실 뭐 너무 아시겠지만 인신의 구속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정말 기본적인 천부 인권이 자유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강한 처벌인데 그런 것들이 남발되는 것은 아닌가, 정말로 실효성 있는 대책인가라고 하는 이게 측면에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산업재해가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많아요. 나라여서 진짜 그건 정말 심각한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제 산업재해를 줄여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다들 공감하시는 너무 것 같고요. 공감하죠. 그래서 산업재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그 중에 하나로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생긴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산업재해를 줄이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산업재해가 일어났는데 너는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있으니까 혼 좀 나봐라 그렇죠. 라고 벌을 주는 게 목적이냐,
거기서 약간씩 이게 초점의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법은 왠지 이렇게 뭐 빠져나갈 구멍이, 모든 법이 다 그렇지만, 아니, CEO도 아니고 등기이사도 아니고 그냥 뭐 대주주의 하나일 뿐인데 그 사람한테 책임을 어떻게 씌우냐부터 시작해서 그런 뭐 고양이와 쥐처럼 이렇게 막 빠져나가기 경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뭐 이런 이 작은 업체라서 봐줘도 되느냐 봐주면 안 되느냐 뭐 이런 과정에서 과연 산업재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냐, 그냥 그런 거 없이 이 뭐 또 하나의 빠져나가야만 하는 그런 어떤 그 규제 이런 걸 만들어서 기업하기만 어렵게 되고 있는 거냐, 위협 협박만 돼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어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진짜 이게 정말 그냥 수사로 그냥 늘상 쓰는 것처럼 굉장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방의 가능한 수준에서의 처벌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이 되기는 하는데, 근데 이게 맞는 접근이냐라고 하는 것에서는 사실은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 막 질문을 주셨어요. 관리 감독하는 주관부처의 책임도 있느냐. 제가 이렇게 쓱 본 바로는 제가 뭐 법의 전문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뭐 관리부처 책임자를 어떻게 하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경영 책임자가 쇠고랑을 차고 법인이 어마어마한 벌금을 잡으면 관리부처 책임자가 무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원래 그 안에서는 아마 그 주무부처도 좀 책임을 지우는 걸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진짜 법 안을 제대로 이렇게 다 예. 전문을 제대로 예. 꼼꼼히 보지는 않아서 그런데 잘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게 상당 부분 약화되거나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경영 책임자 사업주에 대한 그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되는 모양이네요. 아무래도. 네네. 네.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인데 나중에 또 좀 더 자세히 다룰, 이게 우리 맨날 뭐 네, 민 교수님이 나중에 그리고 자세히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또 다시 다룰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